네, 오늘부터는 2장, 교재 2장을 통해서 응력과 변형률의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응력의 개념을 저희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변형률의 개념을 추가해서 응력과 변형률의 개념을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형률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러한 바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에 충력이 P가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1장에서는 이제 응력, 내력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변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길이가 이 바의 원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인장력 P를 양단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양쪽으로. 예. 그럼 변형된 후에 전체 길이를 요 길이라고 이제 보면 이것은 L 플러스 얼마인지 모르지만 델타 L만큼 변형량이 생겼겠죠. 그래서 변형률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변형률이라는 것은 보통 엡실론으로 표기를 합니다. 엡실론은 원래 길이분의 델타 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률의 개념은 엡실론인데 그것은 원래 길이분의 변현된 양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응력의 개념을 다뤘고 좀 전에 변형률의 개념을 다뤘으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응력 변형률 선도를 보면 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복점이 명확한 경우의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언제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가로축이 엡실론이 되고 세로축이 응력축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UTM 시험기라고 해서 이러한 막대를 UTM 시험기에다 이렇게 놓고선 쭉 당겨 봅니다. 쭉 당기면 점점 길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측정된 이 힘, 그죠? 측정된 힘이 있겠죠. 그리고 원래 요 단면적이 있겠고, 그러면 요 힘이 증가함에 따라서 늘리다 보면 이제 힘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어떤 걸 찾아낼 수 있냐면 엡실론은 A분의 N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이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원래 길이를 저희가 알고 있고 요거를 L0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변형된 양이 계속적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델타 L이라는 게 계속 측정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엡실론을 또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L0분의 델타 L.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마다 그 실시간으로 시그마와 엡실론을 측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강인 경우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약간 떨어지고 한동안 가다가 한 번 더 증가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요 그림마다 요 명칭이 좀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그래서 요 플랫한 부분, 요 평평한 부분 있죠? 요만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그마 y라고 해서 시그마 y 해서 요거를 하항복점이라고 합니다. 하항복점.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미치기 때문에 로어해서 L자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약간 높은 데 있죠? 요 부분. 여기는 같은 항복점은 항복점인데 요거는 시그마 y인데 어퍼. 예, 어퍼에서 요거는 상항복점. 그 다음에 여기 맨 끝부분 제일 높은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는 시그마 U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극한 강도라고 합니다. 극한 강도. 극한 강도. 예. 그리고 항복점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요 하항복점을 항복 강도라고 합니다. 항복 강도. 예. 그래서 요 항복 강도, 하항복점하고 이제 여기 일치되는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를 엡실론 y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항복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요 극한 강도하고 일치되는 요 점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의 요 변형률을 엡실론 U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극한 변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강제의 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요 구간이 거의 직선이고요. 예. 요게 어떤 일정한 그 기울기를 갖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요 기울기가 이제 엡실론 탄성계수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항복점이 명확한 경우고 그 다음에는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번 볼게요.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처럼 이제 실험을 해보긴 하는데 이렇게 똑같아요. 예, 실험을 해보긴 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딱 항복점이 어디다라는 걸 분명하게 찾기가 어려운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쭉 올라가요. 그러고선 나중에 이렇게 파괴가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점을 항복점으로 봐야 될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때는 기준을 정했는데 엡실론이 0.002인 점, 이 부분 여기에서 초기 접선하고 응력 변형률 곡선의 초기 접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어보겠죠.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 요거를 그러면 시그마 y라고 정의를 내리자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오프셋 뭐냐면 여기서부터 2점을 가지고선 항복점을 찾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0.00인 떨어뜨린 다음에 요 교점, 요 만나는 그 교점을 가지고 항복 강도, 항복점을 정하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극한 강도는 아까하고 똑같죠. 여기 최대인 경우. 그래서 엡실론 U, 시그마 U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선거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선거동. 소선거동은 뭐냐면 힘을 작용을 시켰다가 힘을 뺀 후에 원래 작용한 만큼 힘을 뺐을 때 원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응력 변형률 곡선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일정하고 이렇게 해서 파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소선거동이라는 건 뭐냐? 이제 힘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여기 이 항복점을 넘어간 경우에는 여기까지 간 후에 힘을 뺄 때는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에서 요 기울기하고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내려와요. 평행이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미 한동안 이제 변형이 일어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만큼이 뭐가 생기냐면은 남는 변형률이 생기죠. 남는 변형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남는 변 레지듀얼 해가지고 영구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선거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갔다가 힘을 제어한 후에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거동을 소선거동이라고 하고, 요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탄성거동이겠죠. 탄성거동은 어떤 한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동이에요. 어떤 한계 내에서냐? 이렇게 그려봤을 때 힘이 주어지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탄성거동이라고 하죠. 힘을 제거했을 때 원 상태가 되는 것. 소성은 원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원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요 항복점 시그마 y까지 있는 여기까지는 힘을 줬다가 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요 구간이 이제 탄성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탄성 구간. 그래서 요거는 탄성거동이 이제 직선으로 이루어질 때 요거를 이제 선형 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직선이잖아요. 그죠? 선형 탄성. 탄성은 탄성인데 선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이 뭐 그냥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 항복점이 여기라고 해보죠. 항복점.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선형이 뭐 어느 정도 초기에는 좀 선형 같다가 나중에 이제 곡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성인 어떤 재료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성이라고 해서 꼭 선형은 아니고요. 이렇게 응력 변형력 곡선이 선형 그 곡선이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면서도 탄성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긴장제, 프리스트레스에서의 긴장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무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진응력과 진변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일단 단면적은 힘이 주어지기 전과 힘이 주어진 후에 그 단면적은 변하겠죠. 그래서 힘이 주어지기 전의 단면적을 A0라고 하고, 변형된 후에, 힘이 제한된 상태에서 변형된 후에 단면적을 A-라고 했을 때 단면은 A0에서 A-로 바뀌겠죠. 조금이라도. 예. 그 다음에 L도 마찬가지로 힘이 걸리기 전에는 L로 있다가 힘이 걸린 상태에서는 L 플러스 델타 L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응력과 이제 변형률을 생각을 할 때, 진응력, 진변형률이라는 건 뭐냐면, 힘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진변형률이라는 그 의미는. 변형된 상태, 변형 후를 기준으로 해보자. 예. 그래서 실제로 힘이 걸리면 힘을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변형되기 전에 형태를 가지고 힘이 평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것이 좀 길이가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힘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잖아요. 요때 평형이 아니라 여기서 평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변형된 후를 가지고 평형 상태를 생각하고 변형률도 응력도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계산하기는 굉장히 좀 약간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재료역학에서 다루는 그 변형의 범위가 매우 미소 변형이기 때문에 그 전을 기준으로 하나 후를 기준으로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변형률과 그 원래 상태를 가지고 힘이 작용하기 전의 상태를 가지고 생각하는 응력과 변형률 그거를 이제 공학적 뭐 응력 그죠? 공학적 변형률 이렇게 표현하고 변형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응력이나 변형률에 대해서는 이제 진이다라는 그런 수식어를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A0 변형전 A0랑 L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고 진변형률이나 진응력은 A- 변형 후의 단면적이나 변형 후의 길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응력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A0분의 P가 되고 여기서의 변형률은 L분의 델타 L인데 진응력이나 진변형률은 여기가 이제 A-
변형 후의 단면적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외력, 내력이죠. 요거 내력. 그 다음에 여기도 L 플러스 델타 L에 요 델타 L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미소 변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계속 뭘 쓸 거다? 요 공학적인 응력과 공학적인 변형률을 쓸 거다라는 거죠.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리고 57페이지에 있는 오프셋에 의한 항복 강도 결정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은 강제의 적용. 예. 대표적인 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스트레스 긴장제 같은 경우에는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냥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프셋이라는 거는 변형률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0.002. 그래서 요 초기 기울기하고 평형되게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부터 시그마 y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죠?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응력과 변형률이잖아요. 응력과 변형률. 그 두 개의 그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응력은 시그마고 변형률은 엡실론인데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 요거를 실험을 여러 번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그마는 2 엡실론 해서 요게 변형률이고 요게 응력인데 두 개는 탄성계수, 이건 거의 상수로 나타나요. 탄성계수.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엡실론 시그마 했을 때 이렇게 탄성 구간에서는 이런 선형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바로 기울기가 이게 탄성 계수 2. 그래서 시그마는 이 비슷하게 생긴 거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엡실론은 변형률, 2는 대문자 2는 탄성 계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성 계수는 영어로 일레스틱 마듈러스 혹은 영즈 마듈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즈 마듈러스. 자, 그리고 이제 허용응력과 안정계수. 허용응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에 응력 부분에서도 이제 예제 같은 거 다룰 때 표현했었죠. allowable, 시그마 allowable은 시그마 y를 안정계수 fs로 나눈 것이다. 이걸 안정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설계에서 쓰는 개념인데 실제로 강제는 재료는 시그마 y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안정계수를 쓰면 실제 얘가 받을 수 있는 응력보다 작은 응력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시그마 얼러블이고 그래서 계산된 응력이 시그마 얼러블보다 작도록 만들면 그죠? 작도록 만들면 여기에서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그마 얼러블을 쓰게 됩니다. 예.